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수요일 증시전략센터 문을 엽니다. 지난밤 FOMC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뉴욕 증시는 약보합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히려 연준에서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다는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약보합에 출발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파란불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내일 금통위와 옵션 만기일 겹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는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보유하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료 문자 번호인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매수하신 종목 그리고 비중, 매수가,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상품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로 컬토르에서 공연 중인 코믹 뮤지컬 프리즌의 할인 티켓을 1인 2매씩 3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의 선물이죠. 증권 칼럼니스트 김준권 씨의 책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책도요. 매일매일 한 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시장 상황 시황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FOMC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도 투자 심리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조치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다라는 인식과 함께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도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는데요. 더군다나 내일 금통위를 앞둔 시장의 관망 심리가 전해지면서 국내 증시 오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시 구간 코스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한 176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1775포인트로 5포인트 하락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1770포인트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760포인트 후반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 움직임 후보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다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65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이 투신을 중심으로 949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1,800억 원 이상 강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지만 현재 오늘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면서 주가에는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코스피 따라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황인데요. 현재 2포인트 하락한 47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82포인트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48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강해지면서 장중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황인데요.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은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하고 있는 포지션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 130억 원 이상 매수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기관이 26억 원, 외국인이 103억 원 매도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8원 40전 상승한 117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뉴욕 증시 하락과 역외 환율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1173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1170원대 후반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키우고 있고 또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된 점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을 보인 업종 그리고 테마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집중 매도가 이어지면서 대형 IT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달만 해도 약 5천억 이상의 순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또 미국에서는 PC 수요 둔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1% 이상 하락하면서 78만 3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2%,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가 4%, 3% 이상 떨어지면서 전 종목이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대형 IT주에서 국내 주도주인 자동차주에도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어지면서 이틀째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딱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쌍용차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도가 1%, 대유신소재가 5%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의 원자력 발전소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소식에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관련주들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건코리아가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고성파워텍은 9%, KNDT가 5%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장세가 계속되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OCI는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는데요. 웅진에너지가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OCI가 1% 이상 오르고 있고 TCK가 3%, S에너지가 현재 0.3%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선보인 두산이 4일째 오르면서 13만 원대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3.5%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13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이처럼 13만 원대 주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이후 약 석 달 만인데요. 현재 3거래일 만에 12%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달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두산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도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전반적인 그룹 리스크가 감소되면서 향후 주가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 4월 기록한 신고점까지 약 4천억 원가량 남겨둔 상황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되는 중국의 추가 경제 지표에도 집중하시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을 꼼꼼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상황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약보합 유지하면서 1768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개인 쪽에서는 매수폭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2천억 원 가까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면요. 전기전자 업종이 가장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총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현재 1% 하락 움직임 나타내면서 78만 5천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증시전략센터 열어주시는 분은요. VS증권의 VSS의 정은성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이제 내일 옵션 만기일과 금통위가 겹쳐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내일장 전략과 그리고 전망 좀 짚어주세요. 네, 최근에 시장이 참 재미없는 장세로 연출이 됩니다. 아무래도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타나는데 이 경제 지표를 상쇄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지루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새벽에 FOMC 회의에서 나타난 결과가 결국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말들이 나타나면서 낙폭 축소에는 성공을 했지만은 여전히 아직도 불안한 장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내 역시 내일 이제 금통위가 예정돼 있고 옵션 만기가 예정돼 있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극도로 조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금통위는 제가 볼 때는 뭐 내일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지만은 이에 따라서 시장의 예측과는 달리 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은 옵션 만기 역시 부담이 되는 것이 최근에 지속적인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었는데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또 프로그램 폭탄을 맞을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결국 이제 투자자로 하여금 좀 예민한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극심한 변동성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장세가 좀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지금은 제가 볼 땐 매도도 아니고 매수도 아닌 그런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어떤 뭐 방향성에 무게중심을 둔다 그런다면은 단기적으로는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된지 모르겠지만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뭐 조정 장세를 이용해 갖고 제가 볼 때는 매수의 어떤 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고 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좋은 종목 사놓고 기다리다 보면은 향후에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상승 모멘텀은 부재한 상황에서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증권업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종목별 키 맞추기 전략이 나타날 수 있는 중소형주 중심의 IT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중심의 접근이 유효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동차주들이 그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하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 급락 배경이 궁금한 가운데 오늘장은 그래도 현대차가 0.3% 정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늘장의 반응이 자동차주의 부활을 점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시장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 시장의 작년 이후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주가 어제 급락을 했었거든요. 어제 급락을 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은 7월에 중국 시장의 판매량 감소가 나타나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자동차주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주가가 급락으로 일어났었는데 사실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즉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중국 시장 역시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의 판매량 감소가 결국 이제 주가를 좀 우려감으로 좀 자극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가 7월 달에 중국 시장 판매량이 감소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이지 시장 점유율 자체가 감소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시장 자체가 내수해서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산업의 어떤 그 사이클 자체가 조금은 더딘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뭐 전체적인 판매량 자체가 감소한 거지 현대 기아차만 감소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현대 기아차의 어떤 뭐 주가의 어제 급락이 나타난 것은 결국 이제
50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 자동차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를 접근할 때는 여전히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던 현대차라든가 아니면은 미국 시장 점유율 5%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중장기적 측면에서 보유 관점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투매에 동참할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그냥 좋은 종목 싸게 살 수 있다는 기회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강보합을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부활을 점치기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종목들 역시 그에 따른 연동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 약 10포인트가량 하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어제 좀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른 종목보다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어떤 급락과 급등은 제가 볼 때는 뭐 변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이 상태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런다면은 그냥 이제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르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장 자동차주의 반응은 그동안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아닐까, 아직까지는 부활을 점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정은성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진 종목은 최근에 좀 급락이 좀 많이 나타났던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타나면서 5월 이후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 그 종목 중에 하나인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5월 이후에 외국계 증권사의 부정적인 리포트, 즉 패널 가격 하락이라든가 업황 우려가 나타나면서 결국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48,000원대의 주가가 거의 뭐 지금 36,000원대까지 하락을 할 정도로 급락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를 기반으로 해서 업황 우려는 과도하다 또는 패널 가격 압력 역시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반등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좀 하락폭이 좀 큽니다. 3.68%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인 급락에 따라서 반발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가격 대비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수 대비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황 역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업황이 그렇게 나빠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그냥 매도하겠다는 이유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지 업황이 정말 그렇게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을 정도로 수급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매도를 하는 주체인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은 결국 이제 매도 주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은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쯤은 바닥을 다지고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냐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일단 그 손절가부터 먼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좀 짧게 35,000원 정도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는데, 35,000원 같은 경우 올해 3월 저점입니다. 올해 3월 저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제가 볼 때는 뭐 3만원대까지도 하락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가는 먼저 짧게 35,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42,000원을 설정해드리는데, 이 42,000원을 설정하는 이유는 최근에 주가의 하락의 어떤 절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47,500원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 절반 수준이 결국 이제 42,500원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수준에서 제가 볼 때 이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적당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6,500원이면은 가격적인 부담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뭐 손절 난다 그러더라도 손절이 상당히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가격권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 LG 디스플레이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약보합권 유지하고 있는데요. 1769포인트 코스피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479포인트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네, 현재 일본 지수는 약보합권 2% 하락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본 증시가 초반 2%대 약세를 보이면서 꾸준하게 2% 급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9,332선을 걷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에 출발했지만 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 장 초반에는 경기 성장 둔화 우려감에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빨간불을 켜놓은 상황입니다. 일본 지수는 지난밤 FOMC가 미국 경제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에 항생지수가 빨간불 켜고 있고요. 홍콩 H지수 역시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대만과 호주가 파란불, 그리고 베트남이 0.3% 강보합, 싱가포르는 0.8% 하락 움직 나타나면서 현재 국내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아시아 증시 상황은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본 증시가 오늘 급락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오전장 마감했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2.28% 하락한 9,333포인트대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어제 오후에 발표에 있었던 일본은행에서의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꾸준히 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주도의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러한 부분 속에서 일본 정부가 엔화 강세 기조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꾸준히 제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에서 이번 기준금리 동결과 함께 새로운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엔화 강세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시장에서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엔화 강세 기조는 당분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전 발표에 있었던 핵심 기계 수직 또한 전월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또한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와 함께 일본의 부채가 900조 엔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의 부담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일본 부채가 900조 엔대를 돌파하고 있고 엔화 강세 기조로 인해서 수출 주도의 기업들의 실적이 낮아지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세가 꾸준히 이어져 나갔을 경우에 시장에서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니케이 지수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꾸준한 하락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후장 들어서 중국발 훈풍으로 인한 일본 니케이 지수 다시금 낙폭을 줄일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그래도 예상 외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경제 지표가 가장 많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중국의 지표에 따른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발표했던 주요 경제 지표들 시장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 혹은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었지만, 중국의 7월 인플레이션 압력이 소폭 상승하고 있었지만 큰 폭으로 드러나질 않았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안도감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3.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지만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았던 만큼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7월에 중국의 수익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었지만 전월 기록한 34.1%보다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라 증권에서는 유역 흑자가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 전망치를 내놓는 모습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7월에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늘어나긴 했었지만 전월 대비 소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도 중국은 계속적인 수출을 지속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 본토 지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 지수 26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아시아 증시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코너는 시청자분들의 보유 종목에 대해 상담해드리는 시간 스타 Q&A 이어갑니다.
네, 스타 Q&A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유료 문자 보내는데요. 샵 5588번 누르시고요. 매수하신 종목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요. 장중에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곧바로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1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3471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중장기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판매, 내비게이션 제조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네. 팅크웨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비게이션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내비게이션 시장의 6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이나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팅크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판매 호조가 나타나면서 결국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를 회복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내비게이션을 살 때는 사실은 아이나비 쪽으로 많이 기우는 건 사실인데, 내비게이션 업체들의 한 가지 이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국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결국 스마트폰에서도 내비게이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최근 이제 성장성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제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꿋꿋하게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 나가고 있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제품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아이나비 TX를 출시를 했었는데, 이 아이나비 TX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3G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휴대전화가 가능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결국 이제 웹서핑이라든가 검색 이런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이나비 TX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 어떤 보급에 이제 대항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적인 상황을 살펴본다 그러더라도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팅크웨어라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수급이 안정되어 있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연일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중장기적인 측면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 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매수 단가가 지금 14,600원인데 14,600원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고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표 단가를 먼저 설정하면 목표 단가는 저는 이제 16,000원을 좀 설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16,000원에 대한 어떤 박스권 상단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뛰어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에 대한 지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도 급락한 이후에 13,000원에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13,000원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그러더라도 제가 볼 때는 13,000원대 반등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지만은 13,000원대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1,000원대까지는 기술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목표 단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팅크웨어, 와이브로 등 무선 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통신형 내비게이션으로의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라는 전망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추가적인 상승의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3,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꼭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제다인데요. 2,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828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지난 5월부터 조금 주가에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제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긴 곤란하지만 이 종목은 결론부터 말씀해 드리면 이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적자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는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적자가 어쩌다 한 번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07년도부터 계속 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체질적으로 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경쟁사 대비 경쟁력도 없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타난다 그러더라도 기술적인 반등 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1,600원 선에서 반등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1,600원 선에서 반등이 나타난다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물량을 줄여나가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 일단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제가 2,000원을 설정해 드리는데 2,000원까지 간다라고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700원, 1,800원대 넘어간다 그런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주가가 계속해서 연일 하락이 나타나서 1,6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1,250원대까지도 기술적인 조정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1,600원을 이탈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아쉽지만은 좀 손절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단은 손실을 줄여가는 방안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목표가는 2,000원을 제시해 주셨지만 여기까지 올라가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손실을 줄여 나가시는 게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1,6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상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텍팜입니다. 새내기 주인데요. 12,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289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전망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월 28일에 상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수익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시장의 특징은 상당히 신규 상장주가 좀 많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신규 상장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거의 7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하이텍팜 같은 경우에는 주사용 항생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거래선이 사실은 안정적인 좀 거래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글로벌 4대 항생제 제조사인 이탈리아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의 FDA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성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필요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제약업종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 시장 대비 약 5년 정도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약업종의 상승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약업종의 상승과 맞물려서 이제 하이텍팜의 주가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연일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도 주가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세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는데 그나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7월 28일 날 고점이 18,350원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18,000원을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 주가는 18,0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목표 단가는 1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약업종의 상승과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약업종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M게임인데요. 7,67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7832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방학 시즌 보고 들어갔는데 안 오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가는 7,300원 부근, 7,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게임주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하면서 게임 사용량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학 시즌을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주가는 조금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은 방학 시즌만 된다 그런다면은 게임의 어떤 사용 빈도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스타크래프트 2가 결국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른 어떤 게임주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 약화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어떤 우리가 PC방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은 프로게이머를 양성해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바로 스타크래프트 1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스타크래프트 1의 파급력을 본다 그런다면 사실 스타크래프트 2에 대한 어떤 기대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는 어떤 스타크래프트 2가 결국 다른 게임주들의 어떤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게임 하나 잘 만들어내면은 그냥 완전 대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N게임에서는 그런 어떤 대박 게임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소외를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어떤 러시아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시장, 해외 시장 진출이 좀 기대되고 있는, 진출에 성공했던 신규 게임주가 있거든요. 오퍼레이션 7이라든가 아르고 등이 일단 해외 시장이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바닥을 다지고 추가 상승 쪽이 어떤 베팅에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어떤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된 상태이고요. 기술적인 반등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좀 짧게 8,000원대로 설정을 하는데 8,000원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선이 8,000원인데 무너지고 나서 6,500원까지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단번에 8,000원을 넘기 힘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전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6,500원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M게임 방학 시즌을 노리고 들여가셨던 것은 잘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상 외에 우려가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2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부진하게 움직였었는데요. 하지만 보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8,000원 목표 단가 설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설정하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다음 종목은 웅진홀딩스입니다. 11,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휴미나부지라는 닉네임으로 남겨주셨는데요. 네, 옆으로 개걸음만 하고 있네요. 언제쯤 오를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일단 뭐 6월 달에 사실은 급락과 급등을 좀 반등을 했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을 했었는데 6월 달에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던 이유는 결국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인 웅진에너지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 주가를 10,000원대에서 14,000원대까지 끌어올린 이후에 웅진에너지가 상장한 이후에는 다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이제 증시 격언 중에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서 팔아라는 말이 결국 이제 이건 역시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6월 달에 웅진 에너지에 대한 상장의 기대감이 주가를 급속도로 끌어올렸고요. 이후에 어떤 매물이 나타나면서 결국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은 말 그대로 이제 개걸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일단은 웅진 에너지의 상장은 사실은 뭐 하나의 호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가장 핫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 녹색 성장, 즉 대체 에너지, 즉 에너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뭐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웅진홀딩스 입장에서는 자회사의 어떤 에너지 시장의 어떤 성장, 결국 이제 웅진홀딩스의 주가 상승의 어떤 매개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급등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었는데 2분기 실적 사실은 매출액은 좋았습니다. 매출액은 좋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든 그런 상태가 나타났었는데 우리가 이제 매출액의 증가만 일어난다 그런다면은 영업이익은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 증가도 역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수익성 개선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 급등 이후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단기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지지부진한 장세인데 일단은 그 10,000원에서 14,000원 사이에 어떤 12,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2,000원대로 주가가 툭 하고 떨어져 버리면은 제가 볼 때는 11,000원대 또는 10,000원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 그런다면 일단 손절가는 11,000원대. 11,000원대를 설정하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11,000원대에서 반등이 나타나고 또 지지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뭐 지지가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000원 정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 급등의 어떤 뭐 마지막 부분이 14,000원을 제가 볼 때는 뭐 목표가를 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웅진홀딩스, 웅진에너지, 웅진싱크빅 등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 회사인데요. 아마 개걸음 장세를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우려하셨던 점을 보면은 웅진에너지가 상장된 이후 금등 이후에 매수를 하셨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이 돼봅니다. 7월 초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표 단가는 14,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VSS의 정은성 팀장님과 함께 문자 종목 상담까지 마쳐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은성 팀장님의 관심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목표가를 42,500원을 설정하셨고요. 손절가는 35,000원 설정하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2부에서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문가 포트폴리오 시간과 함께요. 종목 상담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